내 신용으로 돈을 빌리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내 배우자나 부모님이 아파트를 가지고 담보 제공을 해준 거지. 내가 부양가족이 많으니까 내 변제금은 내려가겠네요 라고 월 30만 원을 36개월 내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내가 부양가족 많으니까 변제금 내려주세요, 이 주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월급이 낮으니까 청산가치 낮춰주십시오, 이런 주장하면 안 됩니다. 나는 못하겠다. 버티고 있다가는 기각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계좌를 열어보니까 코인 탕진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오늘 설명드릴 첫 번째 내용은 이 채무 금액으로도 개인 회생이 가능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물어보시는 거죠. 내 채무가 너무 작은데 이것도 개인 회생이 가능합니까? 또는 내 채무가 너무 큰데 이것도 개인 회생이 가능합니까? 대부분의 채무자들의 채무 금액이 2천만 원에서 2억 원 사이에 대부분 여기에 다 있습니다. 개인이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많이 지고 싶다고 무턱대고 많이 질 수가 없다니까요. 보통 월급이 많지 않은 젊은 층이나 주부층이 대출을 받을 때는 2, 3천만 원 이상 대출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공무원인데 15년 이상 근속해서 월급이 많다, 이런 사람도 대출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1억 원 내외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2, 3천이나 1억 되는 돈을 돌려막기 하다가 카드값 내고 여기 빌려서 저기 갚고 저기 빌려서 여기 막고, 어차피 내 월급에 한계가 있으니까 돌려막기도 결국은 한계에 이르른단 말이죠. 이번 달에 돌려막기가 끝이 나든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더 이상 돌려막을 수 없는 상태가 되든 언젠가는 한계가 나온단 말이죠. 빌릴 수 있는 금액이 한정이 돼 있는데 돌려막기 할 수 있는 것도 한정이 돼 있으니까 아무리 커도 1억 5천이나 2억을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자, 이와 반대로 채무 금액이 8억, 9억 이렇게 굉장히 고액이신 분들도 있거든요. 자영업자인데 코로나 대출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정부에서 대출을 많이 지원해 줬잖아요. 은행에서 신용보증재단 끼고 보증을 해주니까 대출 금액이 그때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돈 받아가지고 장사하시다가 실패했다거나, 또는 그 돈 받아서 주식 코인 하다가 실패했다거나, 이런 분들 많이 계시고, 또 상거래처 채무, 자영업을 했는데 규모가 컸던 거야. 그래서 상거래처에 물건 대금 1억, 1억 5천, 2억 이렇게 여러 군데 물려 있으면 이런 분들도 채무 금액이 커지고요. 그리고 아버지나 배우자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준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물상보증이라고 하는데, 돈은 내가 빌렸는데 내 신용으로 돈을 빌리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내 배우자나 부모님이 아파트를 가지고 담보 제공을 해준 거지. 이런 경우도 수억 원대의 돈을 빌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분들도 채무 금액이 크신 거죠. 그래서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채무가 2천만 원이든 1억이든 2억이든 9억이든 전부 가능합니다. 단 담보가 없는 일반 대출은 10억이야. 그리고 내가 아파트를 살 때 담보대출 받은 게 있다면 담보대출 금액은 15억 이하일 때 개인회생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 금액이 넘어간다면 일반회생으로 가시거나 파산을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돈은 내가 빌렸는데 담보는 아버지 아파트로 됐던 이 경우, 내가 개인회생을 해서 채무를 탕감받는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담보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아버지 채무는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 아파트로서 그 채무를 다 갚아야 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논점은 누구나 탕감이 많이 되길 바라죠. 변제율이 낮고 싶다, 이렇게 희망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에 해당하는가? 크게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죠. 우리의 변제금이란 것은 소득에 비례하니까 내가 월급을 받든 사업을 하든 간에 내가 버는 돈이 적으면 변제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2인 생계비 210만 원을 뺀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내 월급이 400만 원이면 210만 원을 빼면 월에 190만 원을 3년 동안 변제를 해야 되지만, 내가 월급이 240만 원밖에 안 되면 2인 생계비 210만 원을 빼면 한 달에 30만 원 변제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 소득이 낮으면 그만큼 변제금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청산가치가 낮아야 됩니다. 청산가치는 재산하고 똑같지는 않은데 그냥 재산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내가 가진 예적금, 내가 가진 주식 금액, 내가 가진 아파트, 내가 가진 빌라, 토지, 자동차, 내가 가진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를 청산가치라고 부르는데, 우리 변제금은 청산가치 이상은 변제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가진 재산이 적으면 적을수록 내 변제금은 내려오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가진 예적금이나 아파트나 빌라 이런 게 많아서 청산가치가 크면 이거보다 변제를 더 해야 되니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세 번째 논점은 매우 주의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내가 부양가족이 많으니까 내 변제금은 내려가겠네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이 300만 원인데 집에 미성년 자녀가 5명이나 있어. 부양가족
뺄 사람이 많아, 차고 넘쳐. 그러면 300만 원 빼기, 나하고 미성년 자녀 둘만 넣어도 3인 생계비 270만 원을 뺄 수 있잖아요. 월 30만 원을 36개월 내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만약에 재산을 과소비로 탕진했다거나 가족한테만 변제하는 편파 변제를 했다거나 개인회생 직전에 재산을 엄청나게 빼돌렸어. 법원에서 보고 아니 당신은 청산가치 3억은 인정해야겠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렸어. 그러면 나는 3억 이상 변제해야 되니까 방금 말한 부양가족 이런 거는 논의할 틈이 없다니까요. 부양가족 빼는 것보다 청산가치 이상 변제해 주는 게 더 우선이니까 3년 동안 3억을 변제하려고 그러면 1년에 1억을 변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800만 원씩 변제해야 된다고. 내가 부양가족 많으니까 변제금 내려주세요. 이 주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방금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내 월급이 200이나 300밖에 안 돼. 3년 동안 3억을 변제할 수가 없다고.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사안에 따라서 일부만 청산가치 반영해라 이런 식으로 3억을 전액을 청산가치에 집어넣지 않고 일부만 집어넣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단 여기서 주의사항은 법원의 선처로 청산가치를 깎아주는 일이 있을 뿐이지 일단 결정된 청산가치는 그 이상 변제해야 되는 겁니다. 3억을 1억으로 깎아주는 관대한 처분을 법원에서 해주실 때는 있지만 반대로 1억이라고 결정됐으면 1억 이상은 변제를 해야 된단 말이죠. 3년 동안 1억을 변제하시려면 한 달에 277만 원 갚아야 되니까 월급이 300이면 277을 변제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5년 변제 계획안으로 바꾸어서라도 반드시 1억 이상은 변제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것은 법원의 선처이고 재량이지 채무자의 권리가 아니란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빌라의 가치가 3억이 된다. 논의의 여지가 없는 청산가치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죠. 이런 데서는 법원이 상대적으로 재량을 발해서 선처를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작아. 근데 똑같이 가족한테 변제했는데 소액으로 굉장히 장기간 동안 빌렸다 갚았다 반복이 되는 경우에는 소액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생활비를 주고받았으니까 청산가치 빼고 일부만 집어넣고 통과시켜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법원의 재량이지 채무자의 권리는 아닙니다. 내가 월급이 낮으니까 청산가치 낮춰주십시오. 이런 주장하면 안 됩니다. 오늘 참고 사례를 하나 살펴봅시다. 채무자는 30대 초반이었는데 채무 금액이 무려 7억 원이 넘었습니다. 여기서 느낌이 딱 오시죠? 아무리 좋은 회사에 가도 7억 원치 신용대출이 나올 리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자영업을 했거나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걸로 채무자가 돈을 빌렸겠구나 예상이 가능하죠. 이분은 마지막에 인정받은 청산가치가 1억 2,5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이분이 일단 부동산이 있었어. 아무리 영끌해도 담보대출을 60% 70%밖에 안 주기 때문에 청산가치가 꽤 높게 나오거든요. 코인 탕진한 금액도 있었기 때문에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소득은 300만 원이었는데 결혼해서 배우자는 있었지만 자녀는 없었습니다. 자, 이분 변제 계획표를 보시면 채무가 7억 1,6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변제를 총 1억 4천 정도 하셨죠. 채무 금액이 이만큼 큰 것은 제3자가 부동산으로 담보를 제공해 준 것도 있었고 자영업을 했기 때문에 보증재단 끼고 코로나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대출을 크게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진술서를 보면 코로나 시절에 갑작스러운 영업 정지 때문에 사업이 실패하면서 채무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계좌를 열어보니까 코인 탕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어차피 카드 사용 내역, 계좌 사용 내역을 전부 다 제출할 것이니까 아무리 숨겨도 내가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정 권고가 바로 나옵니다. 적어도 신청서 제출 1년 이내에 투자금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으로 콕 찍어주고 있죠. 주식 코인 청산가치 제외는 서울회생법원에서 정한 내규이고 전국 법원에서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위 준칙을 적용하지 않음을 고지합니다. 나쁜 소식 하나와 좋은 소식 하나가 있죠. 서울 부산법원은 주식 코인 탕진에도 개인회생이 통과되고 변제금이 낮게 나오죠. 그렇지만 대전에서는 그 주장을 해봤자 그건 서울의 얘기고 우리 대전은 그런 규정을 적용한 적이 없으니까 탕진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넣어서 변제금을 높여라. 이게 하나의 나쁜 소식이고 반면에 좋은 소식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최근 1년치의 탕진한 금액만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그러죠. 법원회생위원회에서 이를 악물고 5년치, 10년치 다 뒤져서 탕진한 금액 한 푼도 빠짐없이 청산가치에 다 넣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월급이나 생활상태나 이런 걸 참고해서 법원이 청산가치를 일부만 반영할 수도 있다 했잖아요. 이분한테는 좋은 소식이죠. 최근 1년치만 들어갔으니까. 비선 코리아에서 이분이 거래했던 내역들을 전부 다 제출을 했습니다. 거래소에 남아있는 코인이 얼마 있는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제출을 해야 되고요. 법원에서는 있는 집을 없다 할 수는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금액을 조정해 줄 수 있는 탕진 금액 여기에 대해서는 1년치만 반영하라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한도로 청산가치 1억 2,500만 원만 반영을 해서 법원에서 선처를 많이 해준 거죠.
이 금액 이상만 변제를 하시면 되는 거죠. 법원이 하고 싶은 말은 월급이 300만 원이니까 살려는 드릴게 이 말입니다. 탕진한 전액을 다 넣어버리면 도저히 변제가 안 되니까 1인 생계비를 65만 원까지 깎아서 월 230만 원 변제를 60개월을 하면 1억 4천이 되거든요. 여담이긴 한데 이 상황에서 월급이 더 낮은 데로 이직해서 베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월급이 300에서 200으로 내려가면 청산가치 1억 2,500조차도 변제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법원에서 청산가치를 더 깎아주지 않을까. 더 적게 변제하고 끝나는 분도 계시고 너무 터무니없게 변제율이 낮아지니까 기각되는 분도 있고 종류는 다양합니다. 근데 이분은 이직하지 않고 300으로 자기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변제하겠다. 최종적으로 변제율은 원금의 20%를 변제하고 나머지 80%는 탕감을 받게 되었고 이자는 100% 탕감받게 되었죠. 채무 7억이면 이자를 한 달에 1,000만 원씩 내도 원금을 갚을 수가 없고 계속 늘어나잖아요. 굉장히 이득이긴 하죠. 이렇게 개인회생을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월급이나 청산가치가 낮으면 탕감이 많이 되고 내가 아무리 부양가족이 많고 월급이 낮다 한들 청산가치 이상 변제해야 되는 거 이게 우선이니까 부동산이 있다거나 주식 같은 게 많다거나 탕진성 사유가 많으면 변제가 많이 높아질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법원이 청산가치를 좀 줄여주긴 하지만 이만큼 결정돼 버리면 무조건 예의상은 변제를 해야 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